아니, 계좌에서 뭐가 나왔어요? 며칠 전 발견한 통장 내역을 다시 들었다. 낯선 여성 이름으로 매달 송금되는 거래, 그 기록들이 6개월치 쌓여 있었다. 남편은 거기 앉아서 날 마주봤다. 그리고 웃었다. 비웃음처럼 생긴 그 웃음. 너 같은 사람은 돈 벌 가치도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반으로 나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전부였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일어서게 된 그 마지막 순간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깊어진다.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전되었는지를 말이다. 나는 38살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다. 남편은 안정된 회사원, 나는 집안일과 가이 돌봄을 담당했다. 돈 걱정은 없었다. 남편의 급여가 충분했으니까. 우리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투룸이 아닌 3룸.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고들 말했다. 여보, 5일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 내가 신발을 벗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다. 우리는 아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축하 저녁을 먹었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그런 손잡음이 있던 시절이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야기를 모두 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더 빨리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존감이 있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남편도 아이도 나를 필요로 했다. 물론 나도 남편을 필요로 했다. 안정되고 믿음직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남편 말이다. 당신도 수고하시고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내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땐 정말. 우리 집의 거실은 밝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아이는 숙제를 했고 남편은 신문을 읽었으며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난 행복하다고 대답했을 거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였다. SNS에 올렸을 법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 말이다. 아이가 학용품이 필요하면 남편은 주말에 함께 나갔다. 내가 병에 걸리면 남편은 약국에 가졌다.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영화도 봤고 때론 손잡고 산책도 했다. 10년이 흐르면서 열정은 줄었어도 신뢰는 남아 있었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자.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계속 날 챙기고 내가 계속 당신과 아이를 챙기면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런데 그 영원함이 얼마나 얇은 종이에 그려진 거였는지는 몰랐다. 그 다음의 겨울 모든 게 바뀌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다. 그래서 눈치채기 힘들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회식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직장 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4번이 되었다. 또 회식?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회사에서 관계 맺기도 중요하잖아. 이 정도 이해 못해? 그 톤은 낯설었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톤이 다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그를 바꿔놨을 때처럼. 미안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식사는 해? 물어본 거야. 내가 서둘러 말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됐어. 이미 다 했어. 짧은 대답.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남은 밥을 치우면서 생각했다. 뭐가 변했을까?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가했다. 명세서를 봤을 때 평소의 2배였다. 고급 식당, 바, 술집, 이름이 낯선 곳들이었다. 혼자는 아닐 듯했다. 식사비 치고 더 과했다. 여보, 카드 사용이 많네. 뭐 특별한 일 있어? 내가 물었다. 금전관리까지 간섭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돈이잖아. 내 돈? 그 말에 나는 한순간 얼이 빠졌다.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돈이 되어버렸다. 그다음부터 남편은 자주 내 물음에 화를 냈다. 집안일이 뭐 그래? 아이 학교는 어떻게 됐어? 약속한 대로 이번 주 숙제 가졌고 내일이 학부모 상담이니까 가셔야.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마. 너나 잘 챙겨. 제가 뭘 잘못했는데? 넌 돈도 못 벌면서 왜 말이 많아? 그 말. 그 말이 모든 걸 끝내버렸다. 내가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말들인데 그날따라는 특별히 꽂혔다. 아마도 그 말이 진짜였기 때문일 거다.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이 그날 한 번에 터져나온 거였을지도. 돈도 못 벌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였다. 아이가 어릴 때 둘 다 일하는 건 힘들 거라며 내가 집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는 함께 했다. 남편도 알겠어, 충분해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투로는 그건 내 무능해진 거였다. 그 밤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봤다. 38살의 여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얼굴. 피곤해 보였다. 1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정말 넌 돈도 못 벌면서 왜 말이 많아? 나는 거울 속 나를 향해 그 말을 다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깨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깊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 남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거의 집에 없었다. 토요일에도 출장이라고 했다. 일요일에도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언제 내 옆에 누웠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은 항상 나 모르게 진동했다. 나는 밤에 잠을 못 잤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봤다. 낯선 남편.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남편을 봤다.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내 머릿속은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답은 없었다. 오직 고통만 있었다. 그리고 의심. 깊어져가는 의심 말이다. 잠깐! 이게 뭐야?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나의 손이 멈췄다. 남편 명의의 통장에 낯선 송금 기록이 있었다. 박민지라는 여성 이름. 매달 정확히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6개월치. 600만 원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난 통장을 들고 그 앞에 섰다. 이게 누구야? 박민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정말 치명적이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너 같은 사람은 돈 벌 가치도 없어. 그 말이 나왔다. 그 순간 모든 게 듭났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고요한 눈물이었다.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도 낮았다. 너는 남편 돈이나 쓰고 집안일이나 하는 여자야. 그런 너가 뭘 기대하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씩 떨어지는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박혔다. 깊게. 정말 깊게. 그게 인정이야? 박민지가 뭔데? 알 필요 없어. 넌 그냥 모르는 게 낫다. 어느 정도 냈어? 6달.
그 말을 듣고 나는 소파에 떨어졌다. 6달이면 내가 집에서 아이 학용품을 세고 있을 때, 내가 명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그는 누군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단 말인가? 그 여자를 사귀는 건 아니잖아. 그냥 빚져주는 거야. 뭐? 그 여자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좀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거짓이었다. 그 말이 거짓임을 나는 알았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할 때의 눈빛과 거짓을 말할 때의 눈빛이 다르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못 볼 수가 없다. 그 눈빛이 나한테는 10번의 거짓보다 진실을 더 상처 주는 흉기였다. 나는 그 밤을 견디기 위해 약을 먹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감기 걸렸어 라고 말했다. 아이는 엄마를 안으며 빨리 나아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나를 더 부서뜨렸다.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거실의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도는데 가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 아니, 감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합쳐진 거였을지도.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분노졌다. 냉정한 분노. 그리고 그거 너머에는 결심이 있었다. 난 편하겠다. 그 남자가 뭐라고 하든 난 더 이상 누군가의 보조가 아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직 그 말의 무게를 모르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 노골적해졌다. 다음 날 나는 휴대폰으로 은행 조회를 했다. 우리의 공동적금이 있었는데 그 액수가 줄어 있었다.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이미 나의 인적 사항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뒀기 때문이었다. 내 모르게. 이게 뭐야?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않고? 밤 10시 그가 들어올 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증거를 들고. 그건 나한테 필요한 돈이야. 뭐해? 사업. 박민지 사업. 그 순간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겠지. 그 남자는 날 속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산까지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남편, 이건 우리 아이의 교육비가 들어있던 돈이야.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야. 알았어. 다음 달에 돌려줄게. 다음 달? 이미 3번이잖아. 셋째 번이? 뭐라고? 그 질문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통장 내역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다. 이것 봐. 1월에 500만 원, 2월에 800만 원, 3월에 300만 원, 총 2천만 원을 뽑아갔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은 그래, 맞아. 내가 뽑았어. 문제가? 그런 태도였다. 내가 눈을 의심했다. 문제가 있냐고? 우리 아이가 써야 할 돈을 다른 여자 사업에 갖다 바치고 그걸 당연한 듯 말하다니. 문제가 있다니?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아이가 학원비도 밀리고 있어. 영어 과외도 못 받고 있어, 우리 아이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지금 중요한 건 박민지 사업이 성공하는 거야. 왜 다른 여자 사업이 우리 아이보다 중요해? 마치 날 무시하듯이 누군가 중급 영어를 섞으면 자신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사랑?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그럼 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네, 지금 따임이 나가요. 따임이. 시간을 낭비하다란 뜻의 영어 표현.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뭔가 더 깊은 상처가 생겼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그런 상처 말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무시받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상처. 나는 그 밤 결정을 내렸다. 내가 변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대로다. 퇴직금 통장을 들었다. 나는 몇 년 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회사를 그만뒀다. 그때 받은 퇴직금이 있었다. 5천만 원. 나는 그 돈을 나중을 위해라며 자동 이체로 들어가는 통장에 넣어뒀다. 남편이 알 리 없다. 내 혼자만 아는 통장이었으니까. 나는 그 통장을 끄집어냈다.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나는 아이가 자는 동안 밤을 새우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이 돈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 다음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렸다. 사업을 하자. 나는 소상공인 창업 교육을 받았다. 한 달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눈치를 살피며 가서 밤에 돌아와 아이 숙제를 봐줬다.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당신 요즘 어디 자주 다니네? 남편이 물었다. 그냥 여자친구 만나고 있어. 거짓이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서 느껴진 건 어떤 해방감이었다. 이제 나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건물을 임차했다. 강남역 부근. 인테리어를 했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뭐를 하는 건데? 그 건물의 간판을 봤을 때 남편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디저트 가게야. 내가 할 일. 뭐? 넌 요리도 못하는데. 배우지. 넌 돈도 못 벌면서 사업을? 웃기네. 닫아. 돈만 낭비하고 뻔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확인만 된 거였다. 그 남자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없는지를. 가게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다. 미묘 자신도 없었다. 케이크를 만들 때 손이 떨렸다. 생크림을 바를 때 실수했다. 미안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손님을 바라봤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일주일 후 SNS에 가게 사진을 올렸다. 예쁘게 담은 디저트 사진들. 나는 밤을 새우며 SNS 교육도 받았다.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해시태그를 배웠다. 한 달 후 매장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 여기 예뻐. SNS에서 봤어. 손님들의 반응이 변했다. 내 마음도 변했다. 6달 후 나는 가게에 임차료를 올렸다. 더 큰 공간으로 이사했다. 직원을 뽑았다. 2명. 언니, 우리 월 매출 2천만 원 돌파했어. 직원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벅차올랐다. 이건 내가 만든 거다. 내 손으로.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쪼잔하네. 시골 가게 수준이잖아. 뭘 자랑하는 건데? 그 순간 내가 깨달았다. 그 남자는 내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진료했다. 아니,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돈도 못 버는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보,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앉아서 말했다. 표정이 창백했다. 뭐? 부도 위기야.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느껴진 감정이 뭐였는지 알겠지? 불행하게도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남편의 회사는 1년 내에 정리될 상황이었다.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인원 정리를 준비 중이었고 그 리스트에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물었다.
모르겠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10년 동안 난 남편의 안정된 직장에 기대고 살았다. 그 안정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 안정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버는 게 있었으니까. 잠깐만, 당신한테 제안이 있어. 내가 말했다. 뭐? 내 가게에서 납품 관리를 해줄래? 시급은 줄게. 한 달에 500만 원.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다. 배신감이 담긴 표정이었다. 아내가 자기한테 월급을 준다는 게 싫었을 거다. 농담하는 거야?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도 일이 필요하잖아. 나도 인력이 필요해.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나는 이미 감정을 처리한 사람 같았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남편이 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유통업체 대표가 내 가게를 찾았다. 이 디저트 정말 맛있네요. 혹시 우리 백화점 납품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정확히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의 성공은 좋았지만 나는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정말요? 저한테요? 네, 저희 백화점 F&B 섹션은 프리미엄 디저트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의 가게가 정확히 그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내가 남편을 들었다. 그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남편이 그 대표를 가게로 데려온 게 아니라 납품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반복했다. 백화점 납품이 시작되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 그 다음 달에는 7천만 원이었다. 반년 후 나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 당신이 저 여자예요? 강남 디저트 여왕?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신문에 내 사진이 나갔다. 30대 여성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그 다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여보, 남편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채워져 있었다. 뭐? 나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응? 내가 뭘 한 건지, 우리가 뭘 한 건지, 박민지 일도.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다. 남편이 처음으로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랑은 모두 아니었어. 진짜 모두 아니었어. 난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 너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날 인정해주는 게 좋았던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런 감정 말이다. 그리고 널 봐. 넌 정말 대단하다. 난 못할 줄 알았는데 넌 해냈어. 난 너처럼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딸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더 복잡해졌다.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 응.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연민이 흘러내렸다. 오래된 연민. 10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연민 말이다. 하지만 그 연민 너머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냉정함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을 바라봤다. 넌 원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 너를 보면서 알았어.
난 내가 약했어. 너는 약해 보였지만 넌 정말 강했어. 난 강해 보이려고 거짓을 썼고 돈을 썼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눈물을 봤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나를 감동시키지는 않았다. 오직 관찰할 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뭐? 나도 미안해. 네가 그렇게 돼버린 건 어쩌면 내 책임도 있을 거야. 넌 날 필요로 했는데 난 넌 돈 벌지 못하는 여자라고만 생각했어. 잘못했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마음이 아닌 말로. 그럼 다시 해볼까? 남편이 물었다. 순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울렸다. 사랑이 울었을지도 아니면 집착이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였다. 다시? 넌 뭘 다시 하려고 해? 우리 관계. 우리 관계? 당신, 우리 관계가 뭐인데? 뭐냐고? 부부잖아. 부부? 부부가? 100만 원씩 다른 여자한테 보내고 아예 학원비는 안 내주고 아내한테 돈도 못 벌면서 웬 말이 많냐고?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미안한 거 아니냐고? 미안이 뭐 하는데? 난 여기 앉아서 아이를 키우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산을 했어.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 거짓을 말하고 돈을 썼고 나한테 욕을 했어. 그리고 넌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 마치 내가 너를 용서해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듯이.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할 권리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있는 것뿐이야. 그럼 이별이야? 넌 날 떠날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내가 시계를 봤다. 저녁 6시였다. 지금은 당신이 할 게 있지. 여기서 나가서 아이 학원 데려와. 시간 맞춰. 응. 남편이 움직였다. 마치 로봇처럼. 그를 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감? 아니었다. 슬픔? 아니기도 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손을 집어넣어서 한 덩어리 내 마음을 꺼내가는 그런 감정이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의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담정자가 심사한 결과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억 원. 그건 내 가게를 4개 더 만들 수 있는 돈이었다. 2개 도시에 체인점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건 깨달음의 웃음이었다. 난 혼자가 아니다. 난 혼자도 잘 산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슬픈 건지 나는 알았다. 사흘 후 남편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꽃이었다. 빨간 장미. 미안해. 또 그 말이야? 아니야.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렇지만 마음은 동하지 않았다. 당신 회사는 어떻게 됐어? 정리되고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날 너한테 고용해 줄 수 있을까? 정직원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나한테 배우면. 배우면? 당신이 나한테 배운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내한테 가르쳐 준 건 모두 배신이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잘못? 그 정도로 끝낼 게 아니야.
당신, 우리 집에 있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아이 학비, 전셋돈, 내가 모은 퇴직금까지 다 뽑아갔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 그럼 뭘 해야 해? 몰라. 당신이 생각해봐. 나가.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 남편이 나갔다. 뒤에서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다. 불이 켜진 수백 개의 건물들. 그중 하나에는 내 이름으로 된 사무실이 있다. 내가 만든 공간이다. 다음 날, 남편이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왜 나갔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아빠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생각하다가 돌아올 거야? 글쎄, 모르겠다. 그건 아빠가 정하는 거야.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기 2,600만 원. 내가 박민지한테 보낸 돈이야. 이제 다 넘겨봤어. 뭐? 내한테 돈을 돌려주는 중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난 절대로 돈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진짜 미안함을 느꼈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다 깨진 거였다. 알겠어. 그리고 널 용서해달라는 말은 다시 하지 않을게. 넌 날 용서할 이유가 없으니까. 응. 하지만 내가 변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한테 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이 나한테 다다랐을 때 나는 처음으로 슬펐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너무 명확해져서. 6개월 후 나는 5개 지점을 가지게 되었다. 매출은 월 20억 원 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나를 인터뷰했다. 30대 여성 사업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었다. 내 것이었지만 남편이 없었다. 아이는 아빠를 물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내 가게에 와서 일을 했다. 월급을 받았다. 우리는 회사의 공료가 되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닌 그냥 동료.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혹시 넌 지금 행복해? 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건 냉정한 웃음이었다. 행복? 난 더 이상 행복을 기다리지 않아. 난 성공했어. 그리고 난 혼자여도 괜찮아. 그게 충분해. 그럼 우린? 우린 없어. 있는 건 나와 너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아이야. 그게 전부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알았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돈도 사업도 아닌 내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성공이라는 걸. 너도 알아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가 뭔지. 뭐?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일어나게 했어. 너 같은 사람은 돈도 못 벌면서 왜 말이 많아? 그 말이 나의 전부를 바꿨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난 감사해. 그 말 때문에 난 날 찾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넌 알아야 해. 여기서는 능력으로 해. 감정으로 하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넌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떠나. 내 가게에서든 내 인생에서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남편은 정말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였다.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 당신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어느 날 나는 그렇게 말했다. 넌 날 용서했어? 용서? 난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게 우리의 진짜 결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단순히 공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충분했다. 혹시 앞으로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기회? 당신은 이미 기회를 가졌어. 지금부터는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뒤에서 남편의 한숨이 들렸다. 그리고 그 한숨은 처음으로 깊은 성철이 담겨 있었다. 가게의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떠 있었다. 그 별들은 모두 누군가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꿈이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런 별을 봤다. 남편과 함께 손잡고.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이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강한지를 나는 매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사연 들으셨나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더 빨리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